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로운 영혼TV 최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밖에 날씨가 이제 영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면서 또 사색에 잠기게 되잖아요. 퇴직을 하고 유튜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소득은 없거든요.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즐거움입니다. 저의 하루의 일정은 하루에 한 유튜브 하나 할 때 있고 둘 할 때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스포츠를 보고, 내가 응원한 팀을 응원하잖아요. 그 응원한 팀이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지면 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내가 응원한 쪽도 그렇고 늘 이기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어떠한 이기고 지는 그런 거에 늘 한쪽 편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팀을 응원을 해요. 제가 이제 배구 겨울에 배구 경기를 하잖아요. 어떤 팀을 응원해요. 그 팀과 할 때 그 팀 이길 때는 보고 다른 건 안 보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구팀이 특히 저 여자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흥국생명, 현대건설, 그 다음에 누구죠 천칭칭인가 하는 세트가 있는 IBK,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 담배인상공사, 그 다음에 GS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잖아요. 도로공사, 그 다음에 광주를 연고지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LG가 있죠. GS가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쪽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 이기는 즐거움도 없지만, 그렇다고 패하는, 지는 고통도 없거든요. 내가 지는 고통도 없고 이기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배구 경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한 팀을 응원하게 되면 다른 배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팀을 응원하게 되면 나는 그 팀의 지고 이김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쁨 좌지우지 되거든요. 어떤 팀이고 늘 이길 수 없거든요. 어떤 팀이고도 야구 경기 같은 건 3할 때잖아. 3할 치는 타자면 잘 치잖아. 어떤 타자가 10번 나와서 3번 치면 잘 치는 건데, 내가 어떤 타자를 응원하게 되면 그 타자 3번 칠 때만 나는 기분 좋고 남은 7편은 계속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한 팀은 알고 다른 나머지 팀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머지 팀이 나쁘냐? 다른 나머지 팀이 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선과악 개념에서. 우리가 지는 고통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쪽을 지지해서 어떠한 다른 한쪽으로부터 적의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모순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의회 정치에서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리석게도 늘 한쪽을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가 왜 한쪽을 응원해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편을 안 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본능인지 비본능인지 사람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만이 그 쏠린 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팀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내가 완벽히 어떤 한쪽에 쏠리지 있지 않으면 매 게임에서 내 감정은 약자를 응원하거나 뭔가의 그 팀에 있어서 한 팀에 있어서 뭔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팀은 응원하지 않죠. 우리가 선악의 개념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내가 그 사람 편을 든다 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선한 행위가 나를 기분 좋게 하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보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많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 사는 세계관이 아주 좁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내면의 속에서 늘 한쪽을 든다고 하면 다른 한쪽을 선택할 수 없어요. 더불어 이거예요. 내면의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면의 중립은 내 내면이 자유로운 거죠. 영혼의 자유라 할까요?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스러움, 자연스러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중립은 불편부당하다는 뜻이죠. 어느 쪽에 쏠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거죠. 중립을 유지해야 평화롭거든요. 중립을 유지해야 객관적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요.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종의 유튜브 창작행위거든요. 배우면서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뭘까요? 중립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중립이란 이 중립이죠.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플러스 무한대분 1이죠.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여기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거의 무한정한 이 쌓인 지식이죠. 쌓인 지식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창작된 거죠. 창작된 지식에 중립에 위치하는 거죠. 이쪽을 쏠리지도 않고 이쪽을 쏠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립은 0이죠.
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립은 중립이죠. 중립. 중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립에 있어야가 편견이 없어지는 거죠. 무편견이죠. 무편견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중립은 바로 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 중립에 있지 않은 우주, 나는 우주의 중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자면, 여기가 심장이라 한다면 중립이죠. 중립. 내가 이 세상의 중립이에요. 내가 이 세상 우주의 중립이에요. 중립.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편부당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편도 들지 않은 거죠. 이 중립이라는 말은 어쩌면 심판이죠. 심판관. 심판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어떤 걸 할 때는 반드시 중립이죠. 100% 중립해야죠. 무엇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의 중립을 유지해야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중립을 유지한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 때 올드 논리지 쪽에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영이라는 완전한 영의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 과거의 지식과 미래의 지식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올드 논리죠. 이거는 크리에이션 오브 논리죠. 이 중립에 있어야만이 무엇이 창조된 지식이고 무엇이 올드 논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립이란 또 다시 말하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돼요. 지배. 이 가운데 중자는 중립이잖아요. 이 가운데 중자 이거 매우 중요한 중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롯이 서 있다는 뜻이에요. station at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중립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중립으로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오래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그렇지만 마치 창조적 지초로 느껴지지만 now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립이 나예요. 이 중립이 나예요. 나. 지금 여기서 중립 이야기하는 것은 덜 고통스럽게 살기 위함입니다. 중립을 유지하게 되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불편부당히 내가 스테이션에 내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 과거적 지식과 미래적 지식을 전체 이용할 수 있어요. 중립은 이 과거 지식과 미래 지식 전체 이용할 수 있어요. 중립은. 그러나 만약에 중립을 못 지키고 이 과거 속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 미래를 지식을 이용할 수 없어요. 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립에 유지하게 되면 두렵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왜? 편을 들지 않았으니까 누가 지든 이기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성공과 실패에도 어느 것도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중립입니다. 내면의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밖에가 아무리 흔들려도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중립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적을 만들었다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적입니다. 제가 흥국생명 배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흥국생명 외에는 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흥국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내면 속에 흥국생명이 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은 내가 내 흥국생명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그냥 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IBK가 이기면 어떻고 흥국생명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난 배구 선수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 나는 늘 고통스럽다고요. 흥국생명이 이기면 좋은데 플레이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중립입니다. 이 중립은 다시 말하면 어쩌면 초월이에요. 초월. 벗어나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이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립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곳에 있는 겁니다. 내면의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편을 짜서 내 편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적입니다. 그래서 내 편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의 편을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상기간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게 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나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해요. 나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리석은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려면 편을 만들어도 안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쏘가 살고 있어요. 자기 주체적인, 자기 중립적인 세계를 살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남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이 중립의 세계는 나의 세계예요. 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립에 벗어난 세계는 내가 어떤 한쪽에 편을 들게 된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내가 손님으로 들어가서 응원해 주는 세력입니다. 어디서 손님으로만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내면 속에서 한쪽에 어느 쪽에 내 내면 속에서 손님이 된 응원을 함으로써 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중립을 유지해야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내가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늘 내가 지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는 쪽이 많다고 하면 굳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어떠한 한쪽의 편이 들어서 한쪽을 선택해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의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내면의 중립은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있는 내면의 중립은 나를 살리는, 꼭 나를 살리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 중립은 바로 의로운 영혼 세상입니다. 이 중립은 righteous soul의 세상입니다.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쪽으로부터의 그 유혹이든지 시움이든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전, 안정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힘을 합쳐서 다 어떤 편에 들어서서 그 편이 그 편 저편에 들어서서 중심도 아닌 그 편에 가장 힘없는 쪽에 있으면서 왜 어리석게 편에 들어갑니까?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면의 중립은 그곳은 바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중립이라는 개념은 과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러나 중립의 바로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중립의 오른쪽 미래로 가는 쪽은 이제 시작이죠. 플러스 무한대분의 1입니다. 중립이란 지금 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는 과거의 결실과 미래의 도전적인 그 중립의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립은 미래의 도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립은. 그래서 이 중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창조된 지식의 맛을 아는 바로 지식의 프론티어입니다. 지식의 전선이. 중립은 지식의 전선이. knowledge frontier line.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과 어느 쪽에 쏠리는 사람 차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중립을 유지한 사람은 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립은 주인, 호스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립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중립으로 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기는 것도 지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 되면 내가 어느 한쪽에 들어가게 되면 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쪽에 감정적인 적을 만들어 살 필요 있겠습니까? 감정적인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립된 내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감정적인 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넓지 않은 공간이 나의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가 중립을 유지하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어느 쪽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닌 중립을 유지하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중립은 바로 신입니다. 신이에요, 신. 중립은 가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지로 나의 중립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립은 평화입니다. 내가 중립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적도 나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쪽에 적을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beyond the 초월한 상태고, 그래서 그 초월한 곳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욕심이 쏠려 살게 되면 반드시 중립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을 관찰 중립에 유지하게 되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중립입니다. 이 세상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깨달은 자와 무지하는 사람 차이는 그렇습니다. 깨달은 자는 중립에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립은 지는 고통도 이기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중립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무지해서 이기는 즐거움을 탐닉한다고 한다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는 고통이 이기는 즐거움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혹시 굶어 죽을까 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리석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입니다. 심판관이에요. 배구를 할 때 심판이 한쪽 편을 두면 됩니까? 그 배구장에서 심판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잘못과 잘잘못을 가리고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내면을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닉하면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유지하고 이를 신 우위를 신해야 됩니다. 중립은 바로, 이거는 바로 이를 신
5일 신입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중립.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중립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중립으로 돌아오면 안전합니다. 중립으로 돌아오면 우주와 신과 오로운 영혼이 두텁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 한 시간, 매 시간이 의미가 있게 써야 됩니다. 한 시간도 1초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살게 되면 그 삶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살게 되면 깨달은 삶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살게 되면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해방은 바로 중립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